use your imagination. Do it.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돼서 늘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띵까띵까 이렇게 노느라고 영상을 못 올린 게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원들이 사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책임감이 되게 강해가지고요. 이렇게 고객 한 분 한 분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고객분들하고 집 보러 다니느라고 막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응대하느라고 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제가 올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 방학 숙제 못한 밀린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곧 이제 계약을 하니까 이제 숙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어떤 고객분들이 이게 항의 전화도 많이 좀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정보 관련된 영상을 안 올리시냐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정말 아주 유익한 영상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집 보러 가기 전에, 그리고 집 보러 갔을 때, 그리고 계약하실 때 정말 이 집 관련돼서 주로 이제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에 좀 국한될 수도 있는데요. 관련된 그런 어떤 중요한 점을 체크해야 되는지 꼼꼼히 알아보셔야 될 그런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한마디로 자술서라는 건데요. 셀러들이 집을 내놓을 때 집주인들이 좀 기재해야 할, 자기들이 아는 한 이 집에 문제가 있다 없다 또는 이 집의 특징사항 등을 서술하는, 또 기재하는 그런 서류가 있거든요. 그런 서류 한번 보면서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조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은 뭐 패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곧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괜히 또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 좀 이런 리얼터 분들과 미리 좀 이런 걸 체크를 하면 또 좀 더 좋은 집을, 그죠? 찾을 수 있겠죠? 거두절미하고 제가 바로 실제 여기는 지금 코키틀람의 집을 갖고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나온 지 days on the market 이라고 써있죠. 4일 된 아주 따끈따끈한, 현재 촬영 시점에서는 이제 4일 전에 올라온 매물인데요. 이 D라는 이제 리얼터들만 볼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이제 등기부 등본 이런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S라고 아까 말씀드린 Property Disclosure. Disclosure는 close는 뭐예요? 뭔가 감추는 거죠. close 하는 거, 그죠? 닫는 건데 disclose는 개방입니다. 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에 대해서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서술서라는 거죠. 자술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깨알같이 막 A항, B항, C항 쭉 내려가집니다. 1번 항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특이한 점은 제가 좀 미리 좀 봤는데요. 참고로 7월 12일 날 이렇게 셀러가, 집주인이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요. 기재를 했는데 잘 보면 여기 좀 additional comments 이런 데에 좀 보고 좀 리얼터들과 상의를 하시고 집을 보러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참고로 모든 하우스나 타운하우스가 또는 콘도나 이런 PDS가 쇼잉 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또 PDS가 혹시 벌써 준비가 되는데 웹사이트에 못 올리는, MLS에 못 올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리스팅 에이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매물을 갖고 있는 리스팅 에이전트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겠죠. 어쨌든 잘 보시면 아이템 3C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집주인이 썼는데요. 3C가 뭐냐면 쭉 보면 여기 빌딩의 C 보니까요.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여러분이 아시는 한, 최대한으로 집주인이 아는 한 have the premises, 이거 이제 그 property란 말을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 집이 ever contain any asbestos products. 근데 거기에 yes라고 이렇게, 이게 각 항목마다 이니셜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각각 이니셜 하는데요. 여기서 asbestos가 뭐냐? 빠밤. 이게 성면입니다. 성면. 그래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1980년대 이후까지 성면이 지금 어떤 단열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집에 있어서
어떤 제품으로 아주 뭐 그 당시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이제 알려져서 많이들 사용했거든요. 집 지을 때. 근데 지금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이 폐 질환, 아주 건강에 해로운 이제 물질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80년대 후반까지 아주 두루두루 다 쓰였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기술적으로 집주인이 확실하게 자기가 이걸 해봤어? 뜯어봤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를 노를 합니다. 내 집에는 성면이 없는 것 같다. 왜냐면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니까. 여러분 아시는 한 내가 성면이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분은 아주 솔직한 셀러 같아요. 집주인이. 웬 yes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몰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이런 것들 항상 요청하는 서류거든요. PDS가요. 근데 은행에서 에스베스토스 이런 성면이 있다에 yes가 돼 있다면 이 대출을 억제하거나 아예 디클라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틀리겠지만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가시면 이건 우리 은행에서 대출 못 받을 것 같은데 굳이 그죠?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보러 갈 필요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지만 마리화나 그로업 그죠? 그래서 뭐 대마초를 재배했다 걸린 집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은행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알고 가시는 것도 좋다는 것. 근데 얘가 좀 뭐라 썼냐면 잘 보시면 in dealing with two insurance claims 한마디로 뭐가 여기 이 집에 있어서 이게 참고로 43년대 거의 제 나이 또래네요. 살면 이렇게 이면서 두 번의 어떤 보험의 어떤 뭐 액시던트 이런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을 인슈런스를 클레임을 받았는데 뭐 물 관련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뭐 터졌다든가. It was identified. 이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That drywall putty. 네. 보통 이런 드라이월 석고보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아까 에스베스토스를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이 했던 거예요. 네, 실제로 뭐 어떤 랩에서 결과가 나왔더니 에스베스토스가 나왔다. 라이놀리엄. 요게 플로링에 써 있죠. 요게 우리나라로 말따지면 모노름입니다. 모노름. 네, 모노름 바닥에 예전에 이런 본드 같이 썼던 게 에스베스토스 형면 재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contain some asbestos라고 확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얘가 지금 공개를 한 거예요. 디스클로즈 한 겁니다. 이런 것들 미리 알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집 80년대 이후까지 썼으니까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막 해로운 게 아니고 뭐냐면 제가 이것도 좀 알아봤는데요. 뭐 어떤 오랜 시간 동안 구멍이 있거나 이게 노출돼 있잖아요. 사람 폐한테 우리가 숨을 쉬면서 그러면 이제 해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드라이월이라든가 이렇게 항상 어떤 구멍이나 표면적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지 않는 그런 데는 우리한테 해롭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게 에스베스토가 다 집에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살면서 내가 큰일 나는 거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게 항상 이렇게 인클로즈가 돼 있다면 해롭지 않다는 것. 오케이? 어쨌든 이런 내용이 좀 알고 가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면 그 다음 집은요. 그 다음 집도 조금 이제 코키틀람에 아무래도 좀 연식이 좀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이 집은 72년. 저보다 형님이네요. 49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D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이건 아예 서술을 했습니다. 이분이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렇게 워드로 썼어요. 근데 여기 뭐라 썼냐면 This house was wired. 와이어는 여러분 아시죠? 이런 전선. in 1972 with aluminum wires.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러니까 좀 비추천 드리는 거죠, 이거. 또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알루미늄으로 된 이 전기선은 왜 제가 비추천 드리겠습니까? 이게 화재의 일화성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지금 보험에서는 또 나중에 보험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집보험 이거 물어보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선이 알루미늄 돼 있다. 그러면 아예 보험회사에서 터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 산 줄 알았더니 왜냐면 몰게지 여러분 받으실 때 몰게지 받으시는 조건 중 하나가 화재보험 들어라 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보험에서 와이어가 전선이 알루미늄이야? 우린 안 해. 그럼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또는 가격이 집보험이 높아지거나
하나 체크해야 될 내용이긴 하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시면, 그죠? 또는 집 보러 가셨을 때 이쁘게 가구 꾸며놓고 하면 약간 마음이 다들 사람인지라 막 이뻐서 집이 이뻐 보이니까 뭐 하고, 그죠? 근데 중요한 이런 질문들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와이어링은 뭔지 아니 너? 어떤 what kind of material, what type of wiring is this?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뭐죠? 두꺼비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브레이커 박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예전에 이제 뭐 인스펙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거 열어보면 그 선이 보입니다. 그게 카퍼인지 알루미늄인지 바로 아실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플러밍 관련돼서 제가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서 모르게지 조건 중에 하나가 집보험을 들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 오래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플러밍 배관이 1980년대에서 90년대 뭐 중반까지 이 8, 90년대 지어진 집들은 주로 배관을 폴리비를 사용했었어요. 따란 이게 회색 색깔로 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색 색깔로 된 타이프 재질이 그 당시 8, 90년대까지는 중순까지는 이게 또 최고의 이런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한 20, 30년 돼 가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핀홀이라고 픽 새는 거예요. 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배관이. 그래서 폴리비로 된 배관이면은 또 아예 어떤 그 보험회사는 터치를 안 하거나 또는 보험료가 엄청 비싸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폴리비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홈디포나 로나 같은 데서 이런 피팅은 그런 팔긴 팔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알고, 그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아시고 사시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좀 This is the right question to ask.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지. 여러분 뭐 학군이라던가, 그죠? 이런 공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구글로 보도 미리 알아볼 수 있잖아요. 구글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갔을 때 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이웃이 어떤가요? 야, 그런 질문 다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 좋다고 그래요. 이 동네 어때요? 다 좋다고. 여기 렌트 잘 나가나요? 다 잘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보다는 배관, 그냥 파이핑이 어떤 타입인지를 물어보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폴리비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오케이? 그리고 지붕, 루핑. 지붕 단독도 그렇지만 타운하우스도 같이 돈을 걷어서 그렇죠? 이 지붕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지붕이 보통 요즘 들어서는 애시폴 싱글이라고요. 아스팔트인데요. 그게 보통 한 20에서 25년 가거든요.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집 근처에 이렇게 나무가 많다. 그럼 나무가 막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끼가 끼고, 그죠? 관리가 안 되면 이제 고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지붕 상태도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너무 내부만 보고 와 이쁘다 이거보다는 좀 이런 지붕 how old is the roof 또는 기와장이라고 되는 것도 있어요. 기와장 tile roof라고요. 그건 또 한 3, 40년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재질도 물어보시니 왜 이게 언제 또 물어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에서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 보러 갔을 때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팅. 이게 히팅이 어떻게 됐는지. 난방이 어떤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뜨거운 물로 hot water baseboard라고, 그죠? 뭐 이렇게 증기로 되는 거냐, 아니면 forced air 바람 온풍기처럼 되는 거냐, 아니면 electric baseboard 전기로 이런 되는 거냐, 이런 등등 알아야 난방 비율을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forced air, 그래서 아까 벌써 바람으로 하는 거는 지금 에어컨이 없다면 에어컨을 단독 같은 경우는 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왜냐면 어차피 에어컨도 바람이니까. 그래서 되게 it's rather easier to install air conditioning to a forced air heating system. 그리고 이 온수 탱크, hot water tank라고 하잖아요. 온수 탱크 아까 난방 중에 온풍기는 forced air는 furnace라는 게 돌아가거든요. 가스가 보통 푹 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한 진짜 30년 넘게 가도 봤어요, 제가. 관리만 잘하면 수명이요. 근데 온수 탱크, hot water 탱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면 8년에서 12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age of the hot water tank도 물어보시면 좋다는 거. 근데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이게 한 1,000불에서 1,40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기인지 전기로 뜨겁게 되는 건지 가스로 데워지는 것들 등등 알면은
또 난방비 생각하실 때, 그죠? 관리하는데 비용도 알 수 있죠. 아주 스마트하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좋다는 것. 예. 미리 알아보고 갈 수도 있고요. PDS에 이렇게 써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핫워터 탱크 얼마 됐다. 뭐 퍼니스 얼마 됐다. 이런 식으로. 루퍼 얼마다. 이런 식으로요. 부리거나 가셨을 때 이런 좋은 질문들을 한다는 거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이미 했어요. 근데 꼭 필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예. 인슈런스 회사에서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거든요. Okay? Alright. Well, thank you all for watching.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아주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Bye bye.